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연합 야전취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엔 미측 2개 팀과 육군 1군단이 참가했습니다. 전시 군수 지원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엔 400인분 조리가 가능한 취사 트레일러와 급수 트레일러를 포함한 야전 취사 장비 등이 투입돼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야전 취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이틀째 발화 중인 가운데 군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투입 가능한 군 인력과 헬기 등을 투입해 산불 확산 방지 및 진화 지원에 나섰으며 유류와 급수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인정한 러시아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 훈련을 하는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북한군이 소총 실탄 사격을 하고 휴대용 대전차 로켓포 RPG를 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의 헬멧에는 러시아군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오르기 리본이 십자 모양으로 부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맛있는 급식은 장변 전투력과 이어져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육군 1군단이 미8군 사령부와 연합으로 야전 취사 훈련을 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조리모를 쓴 한국 장병들과 전투모를 쓴 미국 장병들의 조리가 한창입니다. 미군은 처음 보는 대형 솥에 된장도 풀어보고 고추장도 맛봅니다. 자르고 볶고 조리 환경도 취사 장비도 다르지만 맛있어지기를 바라는 한마음으로 집중해 요리하다 보니 금세 먹음직스러운 식사가 완성됩니다. 한미 장병들이 야전 취사 장비를 활용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합지상군 군수위원회에서 미군의 요청으로 처음 시행된 이번 훈련에는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가 주관하고 육군 1군단 1개 팀과 미8군 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취사 급수 트레일러를 활용한 조리 체계와 절차 등 야전 취사 시스템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군수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했습니다. 서로의 역량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가들입니다. How to work together as one unit. As my first time being in Korea and working along with the ROK Army, it's a great experience as I didn't know that their capabilities in cooking. 각 군의 편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장점을 한국군이 수용해서 실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참가자 외에 참관자들도 함께해 한미 야전치사 현장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조리한 메뉴를 시식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a great experience working alongside with the ROK Army. It's nice to see the different food, how they work together with the U.S. Army. So it's been a great experience.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의 전투 식량을 소개하고 군수 지원 관련 아이디어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육군 종합군수학교가 제시한 대대급 야전취사장 표준 모델의 미군 개념을 적용해 새로운 야전취사장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시 연합군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이 오늘 오전 기준 80%를 넘겼습니다. 우리 군도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함지산 불의 진화율은 92%입니다. 28일 오전 2시쯤 시작된 산불에 소방당국은 2시간여 뒤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출 가동 시에 산불 현장에 헬기 52대와 인력 1,551명, 장비 20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산불 진화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3시 20분부터 산림청과 연계해 상황 관리에 들어간 우리 군은 주부를 잡기 위해 육군 수리온 6대와 시누크 넉대, 그리고 공군 시누크 1대 등 모두 11대의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산림청이나 소방청, 지자체 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류 및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의 잔불 정리를 위해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투입돼서 정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제50보병사단 장병 125명이 잔불 진화에 대비해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260헥타르이며 전체 화선 11km 중 잔여 화선은 0.9km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훈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곳곳엔 현대화된 북한군의 모습과 러시아의 승전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등장하며 러북의 군사적 밀착이 공식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제 AK-12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들이 자신들이 지휘관 지시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북한군들이 김정은을 우상화한 노래 친근한 어버이를 부르며 행군합니다. 러시아 군인이 수류탄 사용법을 알려주고 북한군도 이를 따라해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받는 영상이 러시아 국영방송 진행자에 의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현대전 경험이 부족하고 낡은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을 러시아가 자신들이 최신 장비와 복장을 지원하며 현대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방탄 헬멧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인 전승절을 기념하는 게오르기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수자 인근 마을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소총을 사격하며 달린 끝에 파괴된 성당에서 러시아 국기와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이 깃발을 흔들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의 깃발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독일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에 꽂았던 깃발로 러시아에선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이 예측되는 가운데 북한이 열병식에도 참여할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북한군이 파병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모두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필요한 경우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러북 조약을 언급하며 발효된 조약에 따라 양측은 필요할 경우 서로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대한 북한 군인들의 참여는 이 조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능한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인 러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조항을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의 이번 언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해당 성명엔 북한군 부대는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의 침략을 격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완전히 국제법을 준수한 것이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문자와 정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접촉 계획은 아직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부활절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승절 연휴 기간 사흘 동안 휴전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일시 휴전이 아닌 영원한 휴전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을 맞아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푸틴 러시아 연방군 최고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고려를 바탕으로 승전 80주년 기념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휴전 기간은 5월 8일 0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총 72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모든 군사 행동이 금지된다며
우크라이나는 이 모범을 따라야 하며 우크라이나 측이 휴전을 위반하면 러시아군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휴전 선언은 지난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은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다며 러시아의 2차 제재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전승절 휴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살상을 멈추고 유혈 사태를 중단시킬 영구적 휴전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병영 차트는 매달 흥미로운 주제로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기는 소통 참여형 국방 콘텐츠입니다. 이번 달엔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는 누구인지 조사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군통령 김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엑소 백현, 샤이니 태민, 몬스타엑스 션우, 빅톤의 최병찬. 이들은 저녁 후 인터뷰에서 합의라도 맞춘 듯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돌 스타조차 군대에서 다른 아이돌의 노래로 에너지를 얻었다는 사실은 군통령이 우리 병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봄맞이 위문열차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는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위는 커버 댄스로만으로도 세비지한 환호를 이끌어내는 에스파. 힘들고 지칠 때 에스파 카리나를 생각하면서 이겨냈다. 1과5 에스파 뮤직비디오를 보며 힐링했다. 힘든 순간마다 에스파가 활력소였다는 팬심 넘치는 답변이 줄을 이었습니다. 2위에는 위문열차에 출연했던 프로미스나인이 꼽혔는데 최근 멤버 재정비를 통해 활동을 알린 만큼 위문열차에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유, 아이브, 엠믹스, 뉴진스, QWER 등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를 거점 삼아 중남미 잠수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힌 가운데 LIG 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834억 원 규모의 장사정포 요격체계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시테프 2025에 참가해 페루 해군에서 수주한 차세대 호위함과 함께 페루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 기간에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페루 시마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합의서를 체결해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페루 해군이 추진하는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HTS 1500에 기반한 1500톤급 중형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페루 리마 국립공과대학교와는 첨단 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LIG 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834억 원 규모의 장사정포 요격체계 체계개발 체계종합 시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국가 군사중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함정의 무기들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수직으로 쏘아 올려 360도 어느 곳으로도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KVLS 한국형 수직 발사대가 가장 막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개발한 유도무기 체계를 장착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수직 발사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는 개발에 참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성능 대형의 유도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KBLS2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KBLS는 이제 유도무기를 발사하기 위한 발사대의 한 종류이고요. 다른 발사대랑은 다르게 함정 갑판 내부에 단위 공간 내에서 이제 많은 유도무기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발사대가 되겠습니다. 함정 수직 발사대는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마크 41이라는 수직 발사대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실버라는 수직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한 70, 80년대 정도부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운용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광개토 특급 이제 구축함에서 미국의 그 마크 41 수직 발사대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90년대 정도일 건데 이제 향후에 이제 국내에 이제 개발되는 이제 유도무기도 탑재하는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함정 수직 발사대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그 소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그 장거리 대자머레인 그 홍상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홍상어 유도무기와 함께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KWLS는 이제 함정 갑판 하부에 그 내부 격실에 설치됩니다. 크게 그 8조의 그 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계 구조물, 화염을 공유해서 함정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화염 처리 장치, KWLS를 운용하고 유도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기 장비와 발사 통제 장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KWLS에 탑재되는 유도무기의 이제 발사를 명령하게 되면 KWLS 상부에 있는 세레치랑 연통 해치가 개방이 된 후에 유도무기가 발사가 되고 유도무기의 발사 화염은 KWLS 하부에 있는 화염 처리 장치를 통해 함정갑판 외부로 배출됩니다. KWLS가 이제 함정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유도무기의 발사 화염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함정의 생존성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KWLS의 화염 처리 장치는 유도무기의 정상 발사뿐만이 아니라 그 유도무기의 점화된 상태에서 발사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속 상태에서도 유도무기의 발사 화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경사 발사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함정 갑판 외부에 설치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수직 발사대는 이제 함정 갑판 내부에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그 함정 유도무기에 대해서 그 적의 피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성능하고 해상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환경 지지 성능이 우수합니다. 또한 그 수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 탑재보다는 그 동일한 공간 내에서 더 많은 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고 마지막으로 경사 발사대는 특정한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수직 발사대는 유도무기가 수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전방위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마크 41 수직 발사대와 KWLS 수직 발사대는 유사합니다. 다만 그 타국의 VLS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그 유도무기의 그 탑재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함정 수직 발사대를 그 보유함으로써 그 국내에서 그 개발한 그 유도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군에서도 그 지속적으로 KWLS에 탑재 가능한 유도무기들을 계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KWLS-2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한 KWLS의 원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애니미슬인 애니셀이에요. 특정 탄을 지정하지 않고 밀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발사대를 개발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KWLS랑 KWLS-2의 차이고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근데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홍상호의 주역은 아니거든요. 벌써 다 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 그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참 개발 중에 원래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홍상어를 포함해서 그 KWLS를 개발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며 우리 군이 목표한 군 정찰위성 5호기 중 4기가 무사히 우주에 안착했습니다. 그렇다면 4호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1, 2, 3호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며 우리 군의 우주 감시 정찰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4.25 사업이 목표로 한 군 정찰위성 5호기 중 4호기까지 우주에 안착시켰는데요. 지금까지 발사한 군 정찰위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전력화 상황은 어떠한지 그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4월 22일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1, 2, 3호기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X의 펠컨 9에 실려서 발사된 뒤 정상적으로 분리되면서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발사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이 정상 작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425 사업의 일환으로 EOIR 위성 1기와 SA 위성 4기를 배치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우주 감시 정찰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2, 3호기와 마찬가지로 SA 위성인데요. SA는 전파를 발사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서 영상을 구현합니다. 주 야간은 물론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전력화되면 기존 위성과의 군집 운용을 통해서 감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대폭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바로 임무 수행에 돌입하는 건 아닌데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 궤도 시험과 운영 시험 평가 등을 거친 후 전력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사한 1호기부터 3호기까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3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당시부터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호기는 2, 3, 4호기와는 달리 EOIR 장비를 탑재한 위성인데요. EO는 가시광선을 활용해서 지상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요. IR은 물체의 온도 차이를 기반으로 야간 및 열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해상도 주간 영상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는 2024년 8월 모든 시험 평가를 마친 뒤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임무에 투입됐는데요. 군 정찰위성 1호기의 전력화는 우리 군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를 정밀 감시할 수 있는 EOIR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발사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현재 운용 시험 평가 결과를 대기 중이고요. 같은 해 12월 발사한 3호기는 우주 궤도 시험을 마친 뒤 운용 시험 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우주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425 사업의 마지막 퍼즐,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올해 안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5호기까지 모두 전력화가 되면 우리 군은 EOIR 위성 1기와 SA 위성 4기로 구성된 우주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킬체인 체계의 역량 강화와 대한민국이 독자 우주 기반 감시 정찰 체계를 구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선 위성의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촘촘히 만들기 위해서 초소형 군집 위성 체계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는 국내 지상 발사장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위성 전력 확대를 통해 우주 기반 정찰 감시 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국방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6보병사단 포병여단이 지난 25일 강원 철원군 지포리 사격장에서 궤도 장비에 장착한 K3, K6 기관총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여단본부와 예하 4개 대대 병력 200여 명이 참여해 K-55A1 자주포와 K-56 탄약 운반 장갑차, K-77 사격지휘 장갑차에 기관총을 장착해 실탄 9,60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부대는 기관총 사수의 숙련도를 높여 부대 방어와 생존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28일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과 함께 신병 1317기 입영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입영장병 2340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4200여 명이 참석한 입영문화제는 인생 네컷과 캐리커처, 군 장비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군 장비 전시에는 K9 자주포와 K1 전차, 현궁 등 6종의 해병대 주력 전투 장비들이 공개돼 해병대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공군 19전투비행단이 부대 내 은성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화재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화 13명과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대피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소방복 입기, 소방차 방수 체험 등 소방구조 중대의 화재 진압 시범과 병행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원들은 특히 불장난의 위험성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섭다고 숨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실제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잡는 산이 불타는 적진 향해 우리는 간다. 결의 이별와 함께 지키며 적진을 뚫고 간다. 우리는 해변 (4월 29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서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계룡 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5도, 계룡 25도로 내일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야간에 높은 파고가 예상되어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